2차 부등식.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도 그냥 이제 1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1차 부등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2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1차 부등식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풀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X의 제곱 더하기 이제 BX 더하기 이제 뭐 C는 0보다 크다. 요런 이제 부등식을 이제 푼다고 할 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그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그려봤다 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프를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x축과의 교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교점보다 작은 부분 여기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 그럼 여기서는 또 양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점 사이에 있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식 자체가 양수인 거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으면 이쪽은 뭐겠어? 이제 여기서는 x가 알파보다 작은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x가 베타보다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x가 알파보다 크면서 베타보다는 작은 부분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랑 여기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부분 여기랑 여기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뭐 0보다 작은 경우에도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에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양수로 바꿔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정확히 찾은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도 결국에는 뭐 x값의 범위를 구할 때 그 얼마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이 되는 그 얼마 자체가 방정식의 해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결국엔 뭐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의 해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그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 실근이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이면 일단 a는 양수여야 돼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면 어쩐다 그 실근의 x좌표가 그러니까 실근 자체가 그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c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주면 이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얘네들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따라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판별식이 일단 0인 경우와 0보다 큰 경우와 0인 경우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요거의 그래프는 A가 양수니까 일단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이렇게 2개가 생겨야 돼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ax의 제곱 더하기 bx 그리고 b 곱하기 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을 때의 해, 그리고 여기 네 가지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이제 여기에 x축과의 교점을 여기서는 이제 알파랑 여기서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먼저 알파 베타 구해야 돼. 항상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시면 되잖아. 자, 그래서 얘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저기서 뭐라 그랬어요? x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겠잖아. 그쵸? 그래서 위쪽이면 여기랑 여기니까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해를 구했는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등호만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해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얘가 이제 0보다 작다에는 x축보다 아래쪽이니까 그쵸? x축보다 아래쪽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x축하고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x값을 알파라고 해보면 자, 0보다 클 때는 알파에서만 0이 되고 그 이외에서는 다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해는 뭐가 되겠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해됐어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0인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알파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있겠어 없겠어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자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이때 0이 되는 건 있죠? 얼마? x는 알파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x축보다 항상 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0보다 작은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0이 되는 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가 어떤다? 없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앞으로 이제 이런 2차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이제 나중에 수원이나 뭐 수투 넘어가가지고, 아니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서도 얘네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2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를 만족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는 0보다 크고 어디서는 0보다 작고 이제 그런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자, 판별식은 항상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도 배웠지만 판별식은 항상 뭐랑 연관이 있어요? 이 함수식 자체가 0보다 크다 작다랑 연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판별식 자체는 이 함수식이 0보다 크다 작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에만 영향을 미친다? 판별식은 뭐에만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차 부등식 자체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뭔가가 성립한다고 나왔으면 이게 뭐 2차식이 0보다 크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외워가지고 풀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면 판별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 그럼 이게 모든 실수 나오는 거 이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하고 지금이야 그렇게 풀겠지. 지금 배웠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수투나 수원 막 그쪽 넘어가가지고 2학년 때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서 그랬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 어쩌고 막 해가지고 그 조건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고 해갖고 판별식 0보다 크다고 한 사람이 80% 이상이야. 응? 왜? 이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0보다 크다 해버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뭔가가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랑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클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클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x축이랑 교점이 없게끔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2차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했으면 2차 함계수 양수면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2차식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fx를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보고 그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클 조건을 구해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x축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일단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2차 함계에서 a는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식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이야 그냥 간단해 보이고 외우는 게 편해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버리면 이제 외워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정확히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는 아예 안 만나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야 되겠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이게 성립해야 돼. 자, 저기서는 0보다 작을 때 해가 뭐 없는 경우밖에 없잖아. 아니면 하나밖에 없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2차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기 위한 조건은
그래프가 뭐 항상 쟤네처럼 아래로 볼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로 볼록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x축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x축과의 교점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2차 함계수 a는 음수여야 되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fx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조건. 이거는 x축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네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위로 볼록이면서 교점이 없든지 하나만 있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음수죠. 그렇죠? 근데 교점이 없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데 하나까지 있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함계수를 양수로 바꿔놓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구해라 그러면 2차 함계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로 바꿔놓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2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0 되는 점은 2분의 1이랑 1인데 누가 더 커? 1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아까 뭐라 그랬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x값은 작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됐어요? 알겠어? 그 대답을 안 해. 인정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자, 그러면 저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방정식 해 구해가지고 그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부등식을 이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죠? 자,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x 값이 뭐 마이너스 1 또는 15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2면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어요?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해놓고 전개로 해서 나타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로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부등식을 구해라. 그럼 우선 2차 함계수는 냅두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나오려면은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는 해가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가 이거 두 개 사이에 있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겠잖아요. 그쵸? 얘네 해가 2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여기다 마이너스 3만 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만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어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항상 방정식하고 해를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